안녕하세요. 재테크메이트입니다. 이번 달은 제가 개인 연금 투자를 시작한 지 60개월이 되는 달입니다. 만으로 정확히 5년이 된 것입니다. 만 35세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덧 만 40세가 되었고 이제 연금 개시가 가능한 만 55세까지는 15년이 남아 있습니다. 만 40세가 된 현재 제 개인 연금 잔고는 약 2억 3,500만 원을 기록하며 매월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 개인 연금 계좌만 인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한 달 전쯤 사적 연금에도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논란이 죄점화되면서 연금의 모든 자산을 몰빵하는 것보다는 일반 계좌와 적절히 분산하는 것도 고려가 필요한 만큼 해당 영상에서 일반 계좌의 인증 여부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생 1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3인 가족 외벌이로서 개인 연금뿐만 아니라 일반 계좌까지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건보료 논란이 완전히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일반 계좌까지 병행해서 투자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일반 계좌의 경우 연금 계좌처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증권사앱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서 모든 계좌를 통합해서 잔고를 조회해봤습니다. 개인 연금과 일반 계좌를 포함한 저의 금융자산은 현재 약 3억 2천만 원이며 2025년 예상 배당금은 약 480만 원입니다. 사실 만 40세에 이 정도 금액을 현금이 아닌 투자성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면 더 이상 추가금을 투자하지 않고 유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노후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현재 기준 3억 2천만 원을 연평균 수익률 6%, 8%, 10% 기준으로 연금 개시인 만 55세까지 15년간 투자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연평균 6%일 때는 약 7억 7천만 원, 연평균 8%일 때는 약 10억, 연평균 10%일 때는 약 13억이 되는 큰 금액입니다. 물론 3인 가족에게 당장 파이어를 하거나 경제적 자유가 가능할 만큼의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앞으로 15년간 유지를 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린다면 노후 은퇴 자금으로는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지난 5년간 투자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투자를 이어갈 상세한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연금계좌 월별 평가손익 및 수익률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0개월간 월간 수익률 현황을 살펴보면 저는 총 24번의 하락 그리고 36번의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월간 기준 상승 확률은 60%입니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20년부터 24년까지 22년도를 제외한 모든 연도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5년 중 4년 상승으로 연간 상승 확률은 80%입니다. 이어서 연금 잔고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ETF 적립식 투자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노후를 위해 연금을 시작한 건 사회생활을 시작한 첫 해부터였습니다. 다만 직장 생활을 시작 후 잘못된 방법인 연금저축보험을 월 20만원씩 약 10여 년간 납입을 해왔기 때문에 이전의 10년은 사실상 잃어버린 10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속아 넘어간 저의 금융지식 부족이 이러한 결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뒤늦게 시장 지수형 ETF 적립식 투자라는 투자의 가장 기본 단계를 깨우치고 난 뒤 저는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고 몇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연금까지 DC로 전환을 하면서 제 연금 잔고는 본격적으로 스노우볼 효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ETF 적립식 투자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참 많은 걱정을 듣게 됩니다. 왜 위험한 주식에 투자를 하느냐, 안전한 예적금으로 돈을 모아가라, 그리고 리스크에서 최대한 피해야 한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투자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나 가족들, 그리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큰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리스크를 위험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리스크는 위험성보다는 불확실성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 저는 이 부분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원금 보장형인 예적금에만 투자를 한다면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실질 가치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예금 금리인 약 2.5% 기준으로 제가 가진 약 3억을 15년간 보유한다면 명목 가치는 4.3억이 되지만 2%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가치는 약 3억으로 사실상 자산이 줄어드는 효과와 같습니다. 우리가 연평균 수익률 8%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명목 가치는 앞서 10억이라고 확인을 했지만 실질 가치는 약 7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부터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이 되면 될수록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을 대표하는 S&P 500은 지난 30년이 넘는 401개월 동안 총 250번 상승을 했고 이는 62%의 상승 확률입니다. 앞서 제 연금 계좌가 60개월 중 36개월을 상승했고 24개월을 하락했는데 이를 확률로 보면 60%로 S&P 500의 평균 상승 확률과 거의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연간 수익률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S&P 500 연간 수익률은 지난 32년간 총 25년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확률로는 78%이며 제 연금 계좌가 지난 5년 중 4년을 상승을 했고 1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는 80%의 확률로 S&P 500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게 되면 지난 과거의 평균 수익률로 회귀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 계좌에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ETF들입니다. 따로 종목을 공개하지 않은 일반 계좌도 여기에 있는 종목들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라면 일반 계좌에서는 직투를 하고 있고 종목군은 동일합니다. S&P 500을 대표하는 스파이, 부, 나스닥의 QQQ, 미국 배당 다우존스 SCHD, 미국 반도체인 SMH 등을 미국 ETF로 투자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국내 고배당 ETF들도 조금씩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할 것 없고 누구나 구성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만으로 저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2%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었던 차이나 전기차와 글로벌 리튬도 최근 들어 급등하면서 드디어 테마형 ETF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이러한 테마형 ETF에 투자를 했다가 결국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 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초과 수익률 달성을 위한 다른 노력을 하기보다는 시장 지수형 ETF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마음 편한 투자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어서 제 계좌의 종목군 비중입니다. 안전자산을 포함한 전체 종목군의 비중이며 S&P 500, 미국 배당 다우존스, 나스닥이 탑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건 현재 금리 4.45%짜리 5년 예금입니다. 퇴직연금을 DC로 전환할 때 마침 고금리 시기여서 운이 좋았지만 앞으로는 안전자산도 예금에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앞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던 차이나 전기차와 글로벌 리튬을 정리하고 나면 S&P 500, 나스닥,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리고 반도체와 빅테크를 탑4 비중으로 들고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년간의 투자를 돌이켜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더 이상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형 상품보다는 평균 수익률을 어느 정도 예측해볼 수 있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역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미국 시장이 우선이 되면 좋을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연간 기준으로 S&P 500은 약 80%의 확률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투자해 나간다면 짧은 하락은 다 같이 견뎌내고 긴 상승장의 달콤함을 느끼며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개인 연금뿐만 아니라 일반 계좌 투자 여정도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외벌이 가장으로 연금 한도 1,800만 원 투자하기도 솔직히 힘든 상황이지만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소수점 자동 매수 기능 등으로 추가 투자를 해 나간다면 일반 계좌에서도 의미 있는 상승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회 초년생 때 가장 잘못된 선택 중 하나였던 연금저축보험과 같은 상품이나 공모 펀드 등으로 재테크를 시작하기보다는 수수료도 저렴하고 시장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시장 지수형 ETF로 장기 투자 계획을 세워보기를 희망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액으로라도 적립식 투자 경험을 쌓아 나간다면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는 걸 떠나서 언젠가 찾아올 소득 급등 시기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15년도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